예,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서정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재명이가 10일 날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안 나가면 이제 그 바로 체포영장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놓으면 예, 그 자체가 이제 그 체포영장 사유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고요. 예. 아마 이제 미리 네. 제가 이제 그 검찰에 좀 취재한 질문지 있잖아요. 아, 예. 이것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네. 이야기해도 이제 어차피 이재명이가 방어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제 그 미리 보는 이재명 조사 네. 일단 이제 그 포트라인부터 아. 아마 포트라인에 쓸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네. 그러면서 이게 또 뭐라고 떠드느냐. 아마 이제 포트라인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는 이제 그 10원 하나 사탕 하나 안 받았다. 먼지 하나 없고 그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어허. 이러면서 이거는 검찰 독재, 야당 파괴다. 그리고 이제 성남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했지 내가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포트라인에 떠들지 않을까. 처음에는 예, 예. 이렇게 그 들어가서 아하. 아마 이제 그 3대 3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앉고 그 옆에 이제 그 박균택 변호사가 앉습니다. 박균택 이분이 지금 변호인인데 고검장 출신인데 아. 광주에 그 최근에 선임했다는? 예, 바로 이제 문재인 때 초대 검찰국장 박균택 이분이 그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지금 이게 부위원장입니다. 정치 탄압 저지. 박균택이가 이제 그 조율하고 있거든요. 아하. 앉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LKB. LKB는 이제 김종건 대표가 이재명 연수원 동기예요. 아, 18기. 그 저 문재인 때 주요 사건 다 싹쓸이 했다는 게 그겁니까? LKB. 예. 김현장보다 많은. 그렇죠. 이런 데 그 변호인 아마 2명 예. 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3명이고 여기에 이제 그 수사는 검사도 이제 그 3명이 네.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신문은 직접 신문은 이제 그 유민종 부장검사가 할 것 같아요. 네. 부장검사인데 이분이 아주 그 나이는 79년 어린데 예.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아하. 지금 이제 그 3부 부장검사예요. 네. 지금 이제 그 밑에 검사 6명에 또 이원석 총장이 2명 보내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은 유민종 부장이 하고 그다음에 그 CCTV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지청장이 직접 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성남지청장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이창수. 네네. 이분이 뭐 핵심이죠. 지청장이 30기니까 기수가 높아요. 지청장이 보고 그다음에 그 이원석 총장도 실시간으로 보고받거나 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원석 그다음에 그 이창수 성남지청장 그다음에 유민종 부장 3명과 그다음에 이쪽은 이재명, 박균택, LKB 이렇게 그 3대 3의 싸움으로 봅니다. 그래요. 우리 서정엽 변호사 나오셔서 그런지 신원김 님이 골드아이미고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도 어쨌든 야당 대표를 소환을 했으니까 오면은 뭐 지청장이 보통 차 한 잔 간단하게 대접하고 그리고는 정중하게 이제 조사 한번 받으십시오 하고 이제 조사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재명이가 뭐 티타임 같은 거 안 하겠다. 응? 뭐 윤석열 쫄개들하고 내가 무슨 차를 마시냐 뭐 이런 얘기를 먼저 보냈네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제일 먼저 이제 그 범죄 사실을 신문하기 전에 예. 먼저 이게 그 한 3가지를 물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앞에 이렇게 다 신문할 때 묻습니다. 아하. 호칭은 이제 그 이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네네. 편의상 조사에는 피의자 이재명으로 피의자로 기재하겠습니다. 아하. 호칭은 이제 대표라고 해도 아하. 조사에는 이제 그 피의자 이재명 아, 피의자로 그래요? 기재합니다. 예. 제일 먼저 이제 그 병력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 물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뭐 나 장애 6급 어릴 때 뭐 기계 그 팔이 안 펴진다. 예, 그래서 예, 장애 예. 6급이라 군대 안 갔다. 아하. 뭐 이렇게 진술하겠죠. 이걸 왜 제가 말하느냐면 지금 이게 북한에 무인기 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튼튼한 안보 강조하니까 예. 이 좌파 개딸들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안보 강조한다고.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 군대 갔다 왔느냐고. 야 개딸들 이재명이가 장애 6급이야. 팔이 안 펴진대 왼쪽 팔이. 예. 그래서 이게 병력을 묻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 관계를 묻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부인이 뭐
김현진 할 수는 없잖아. 김혜경이고. 그다음에 그 92년 그 말 잘못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검사들이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92년생 아들 이동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93년 연년생 이윤호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동호도 이게 지금 검찰에서 기소 직전이거든요. 도박. 그다음에 김혜경도 법인카드로 이게 멸문지효 아닙니까? 그러네. 아마 이게 가족을 두 번씩 물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조사하기 전에 보통 이게 꼭 묻습니다. 정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과. 그럼 이게 검사 앞에서 제가 이게 정과가 검사 자격을 사칭했습니다. 이게 검사 앞에서 검사 자격을 사칭했다. 이게 정과. 그리고 이게 음주운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법을 어겼습니다. 그다음에 특수 공무방해로 폭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과를 다 말해야 된다 이게. 이미 정과, 가족관계, 병력 이걸로 이게 이미 이재명이는 절반 죽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차 마실 겨를이 없겠네. 알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지금 이거는 성남 FC 관련으로 지금 소환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남 FC도 사건 내용이 좀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하기는. 그러면 이제 그 아마 본 질문은 예. 제가 이제 질문만 적어왔어요. 네. 본 질문은 이제 그 크게 보면 질문지를 때문에 다 만들어놨더라고. 그런데 한 5가지 관련로 정신없이 물을 겁니다. 확인만 쭉쭉 하고 지금 하루에 제일 먼저 이게 그 위례부터 물었거든요. 위례. 위례 남욱이나 정대창이 호박너슬 있잖아요. 위례 팀한테 성남 FC가 왜 5억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이거는 기업 유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네. 결국 이제 정진사이가 위례에서 210억 부패 방지법으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이재명도 이게 기소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위례 5억은 도저히 성남 FC에 왜 압력을 받았냐? 그리고 이게 그 과정에 정재창 진술이 있어요. 결정적인 남욱보다. 오히려 위례는. 그러니까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네. 저는 위례부터 충돌한다 봐요. 이재명이가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자기 매를 더 버는 거죠. 묵비권은 바로 기소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니까. 침묵은 동의다. 옛날에 한명숙도 묵비권하고 다 근데 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질문이 딱 들어오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 그래도 이게 뭐 자기가 또 궤변을 늘어났겠죠. 옆에 변호사도 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가 그 묵비권 행사는 안 할 거다. 묵비권은 이제 그 조국이나 한명수가 했던 건데 예. 아마 이게 이재명이는 변호사고 말이 많거든요. 좀 이게 떠들지 않을까. 오히려 말이 너무 많지 않을까. 궤변이. 근데 수사 과정에서 말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지가 한 말하고 막 서로 배치되는 주장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위례. 예. 그러니까 제가 수사 검사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말 많은 자들 다루기가 쉽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말을 많다 보면 이게 자살골도 많으니까 자기한테 이게 불리한 자백도.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옆에서 컨트롤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게 옆에 옆구리를 찔러서 잠깐 보자든지 화장실에 가서 막죠. 대략 이 수사 조사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그 하루에 끝내려면 상당히 늦게까지 가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아침 10시 반인가 예. 가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수사를 받는 도중에 점심 시간이 되면 그 검찰에서 사줍니까? 아니면 이재명이가 지 돈으로 사 먹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짜장면이나 짬뽕을 시켜줬죠. 제가 이제 옛날 강만수 장관도 입회해보고 예. 수사 입회해보면 예. 그거는 이제 경찰이 출장비 자기 돈으로 시켜주더라고요. 아하. 뭐 나가서 잠깐 1시간 정도 식사 시간 줄 수도 있고. 나갔다 그거는 올 이제 수도 그 있어요? 경찰마다 좀 달라요. 나갈 수는 그래요. 있죠. 그럼 이제 점심 저녁은 어쨌든 검찰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저녁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테니까. 하루 만에 이제 다 끌려면 예. 심야 조사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12시까지 하려면 예. 보통 이제 그 자기가 하루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아마 그 동의서 받고 네. 하루에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부르면은 한 번으로 끝낼까요? 아니면은 또 부를까요? 저는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낸다 봅니다. 오래 조사하고 예. 2번, 3번 부를 이유가 없죠. 명백하니까. 예. 확인만 하면 되니까. 아하. 전부 이게 다 대통령들도 한 번에 다 끝냈죠. 그럴 경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진술한 거를 검사가 계속 이렇게 받아치면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진술조서 이거를 맨 마지막에 본인이 확인하게 하잖아요. 예. 그거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 성격에 따라서 예. 옛날에 박 대통령이나 이분
대통령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보고 네. 토시 하나까지 다 건치면 그것만 해도 7, 8시간 새벽까지 걸릴 때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MB처럼 대충 그냥 보고 끝내는 분도 있고 스타일 차이죠. 예. 이재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재명은 이제 변호사니까 예. 아마 이게 꼼꼼하게 검토할 겁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게 토시 하나가 재판에서 달라지니까 아마 이게 3명 변호사도 검토하고 이재명도 이게 검토하겠죠. 그런 저런 정황을 보면 그러면은 뭐 적어도 12시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 하루에 끝내려면 예, 저는 그래 그렇죠. 봅니다. 예, 새벽에 뭐 18시간 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질문 두 번째. 예, 두 제가 번째. 5가지 질문한다 했으니까 첫 번째는 첫째가 이제 그 위례 5억은 왜 받았냐? 예, 위례 5억부터 들어가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산으로 갈 것 같아요. 두산. 두산. 그럼 이게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특혜를 줬는데 그것도 빼박인데. 근데 이렇게 묻죠. 그럼 이게 당신이 두산이 예, 병원 안 짓는다고 2014년에 이행강제금을 20억까지 부과했다니까요. 그렇지. 예,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어, 처음부터 이게 기업 유치하려면 공약에 옅은지 처음부터 해야지. 왜 과징금 20억을 두산한테 부과했느냐. 병원 지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추궁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대가성. 결국 제3자 내부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핵심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두산에서 야 이게 용적률 올려달라 또는 이게 용도 변경을 해달라 이런 게 부정한 청탁이 많잖아요. 이 대가로 돈이 갔다는 거는 이미 서류 뭉치가 막 엄청나게 적발된 거죠. 이번에 아하, 예. 새롭게 아하, 증거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이제 그 두산 추궁 들어가면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을까. 더 이상 이 기업 유치 이야기는 못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그 네이버로 가죠. 네이버. 네이버로 가서 이게 윤영찬과 정지상이가 만나고 하고 쭉 다 나옵니다. 윤영찬 네이버의 부회장 출신이죠. 근데 정지상이 만나가 부탁하고 청탁하고 네이버의 그 도로 있잖아. 예. 진입로를 이게 용도 변경까지 해줍니다. 글쎄. 예. 그러고 나서 이게 40억을 받고 그 근처 건물 중에는 네이버가 그런 식으로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용도 변경이 돼요. 도시계. 이걸 이렇게 정지상이가 만나는 걸 이게 몰랐냐? 예. 정지상이는 이재명의 그림자로 이재명 비서실에 들어가면 예. 문 열면 딱이 오른쪽에 의자 조그만 거 하나 두고 푹 숙여가지고 항상 그 붙어서 일하는 이게 정진상입니다. 아. 그 같이 만나는 게 여러 자료들이 많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네이버 추궁이 세 번째 들어갈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위례라 그랬고요. 예. 두 번째가 네이버. 두산. 아, 두산. 세 번째가 네이버. 네이버.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리베이트로 갈 것 같아요. 리베이트. 결국은 이제 그 규정도 급조해가지고 규정도 처음에 없을 때도 있고 현금을 이렇게 회의도 안 하고 회의록을 사후에 꾸미고 그 성과급 준 거? 예. 예. 바로 이제 그러고 현금으로 빼가잖아요. 네. 아니 공기업이 현금으로 돈을 빼간다? 그다음에 회의록을 위조해가 신상진 시장에 지금 고발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허. 이재명이가 구단주잖아. 그러면 이게 자기가 기업들 후려치가지고 40억 받아왔는데 네. 그걸 리베이트로 이게 20%까지 현금으로 준다? 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리베이트 규정 이걸 많이 검토했어요. 검찰에서. 아하. 예. 이게 불법 아니냐. 현금이나 네. 규정도 문제고 사후에 조장하고 이런 부분을 네 번째로 집중하게 추구할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은 이제 결국 개인 비리죠. 이 이재명이가 구단주인데 네. 정진사이가 이제 구단주 역할을 하면서 차량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출장도 가고 아. 이화여이처럼 카드도 쓰고 이런 걸 이게 완전히 횡령 배임행위 이런 게 그 상당히 많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정진상이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상납받은 거 카드 쓴 거 이런 걸 이게 당신이 구단주인데 네. 그럼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 모든 결제하는데 이런 데 개인 비리 있잖아요. 돈 횡령 배임 네. 이런 걸 이렇게 집중 또 추구할 것이에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그건 내가 아니고 정진상이가 다 했다. 김용희가 다 했다. 이렇게 딱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검찰에서는요. 네. 이재명이가 사인 다 한 거 서류들 아하. 그다음에 만난 거 누구 만난 거 다 이게 확보해 놨더라고. 이재명이 서류에 다 자기가 서명으로 그러니까. 다 해놨는데 결제. 그것도 이재명이가 아니 나는 그냥 그 바지 조걸이 꼭두각시였어요. 실제로는 정진상이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감옥 안 가려고.
말이야 뭐 입이 터진 입이니까 말은 지 맘대로 떠들지만 그게 먹히느냐 말이지. 예. 그게 검찰이나 예. 판사한테 먹히느냐고요. 아하. 그래서 결론은요. 예. 이게 성남 시민의 이익이다 어쩌다 이게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음흠. 이재명이가 구단주로서 네. 자기 대표 공약을 선수들 유니폼에 새겼다니까. 음. 그러면 이게 구단주로서 아무래도 이게 자기 홍보가 되고 자기 개인적으로 정치 입지 커지는 홍보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안 받으면 성남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그 공약 사업이나 돈이 없잖아요. 결국 성남시 돈이 들어갈 걸 기업들한테 이렇게 강조 떠드낸 거다 말이죠. 네. 이거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심, 정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급 현금으로 온 거는 전부 이게 이재명 선거에 쓴 거 분명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성남 FC 직원들 있죠. 성남 FC 직원들이 축구를 압니까? 전부 이게 월급은 FC에서 가져가는데 전부 이게 이재명 선거운동인 거죠. 그런 게 다 나오면 검찰이 다 확보돼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종합적으로 이재명 너 이익을 위해서 전부 이게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저 이재명 쪽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변호의 그 범위가 그렇게 재량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유죄 인정하고 양형에서 좀 이 참작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전략은 쓸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무죄다. 이러고 버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도 변호사시니까 이런 사건을 나는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그 고집 부리면서 사건 맡아달라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돈만 많이 주면 하긴 하죠. 변호사들이. 뭐 김만배처럼 이제 120억 정도 미리 맡기면 하긴 하지만. 예. 근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 형량이요. 예. 1억만 넣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제 판사가 깎아봤자 5년 이상이거든요. 음흠. 장량 감경을 해도 아. 2분의 1까지밖에 법에 못하게 돼 있어요.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없어요. 아.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일 때만 그래서 우리가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렇지. 이게 예. 최고잖아요. 예, 예. 따라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무죄 주장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게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음. 제가 이게 여러 군데 전화를 검찰이나 돌려봤죠. 법무부나. 네. 이거 영장 안 치면 음. 우리 수사 시작도 안 했고 검찰이 죽습니다. 아하. 영장도 못 칠 것 때문에 수사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 요란하게. 음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뇌물을 영장 치겠느냐고. 음흠.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모든 뇌물 사건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결국 이 영장은 전부 이게 불가피하다. 제가 전화한 검사들은 다 그리 봐요. 전부 이게 저도 뭐 영장을 청구한다 봐요. 다만 이제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알고 예. 어제 부랴부랴 빨리 방탄국회 소집해 3일 전에 소집해야 되니까 민주당도 이게 방탄국회로 들어가고 네.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방탄국회 소집해 놓고 가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자신이 없다는 뜻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지가 지 말대로 진짜 아무 죄도 없다 당당하다고 하면 방탄국회를 뭐하러 소집해요. 나 갔다 올게. 네, 걱정하지 마. 이러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박사님이 우상호 언급했잖아요. 우상호. 예. 제가 봐도 이 우리나라는요 이미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고 구속한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구속한 예.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 이재명 하나게 구속하는데 무슨 이게 나라가 뭐 경천 동지 두동강이 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우상호의 큰 착각이지. 예. 뭐 저는 이제 이재명 하나 영장 청구해도 뭐 전역에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잡범 처벌해야지 이러죠. 예? 이렇게 뭐 크게 놀라거나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김만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거 두 갈래입니다. 우선 그 120억대의 저 수입료 그 얘기부터 좀 하죠. 이게 좀 비정상적인가요? 제가 이제 그 일반 사건 김현장에 가면요. 네. 이게 태평양이거든요. 예. 로펌은 이제 그 타임 차지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맡겨놓고 시간당으로 까나가는 거죠. 아하. 변호사비가 얼마 넣을지 모르잖아요. 간단한 이제 사건 같으면 우리는 뭐 그냥 착수금 뭐 1,000만 원에 성공보수 얼마 이래 하지만 네. 로펌은 이제 그 예를 들어 김현장 가면 보통 5억 정도를 맡기라 그래요. 아하. 일반 주가 조작이나 일반 사건은 예. 5억을 맡기고 이제 재판 끝날 때쯤 되면
시간당으로 까나가요. 음. 한 시간에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한 500만 원 남았으니까 찾아가십시오. 꼭 보면 한 500만 원 미만 남더라고. 어떻게든 까요. 뭐 자기들에게 교도소 접견을 한 번도 까거든요. 그래.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아하. 근데 저는 120억은 처음 봐요. 음. 이거는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죠. 민사 경우에는 뭐 수천억 수조 짜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변호사 수임료가 뭐 민사 경우에는 이런 수임료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민사는 이제 그 규정으로 대법원 규칙에 예. 법정 변호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1억에 750만 원이에요. 1억에 750인데 비례하지는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 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돼요. 아하. 대법원 규칙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1,000억짜리 재판한다. 이러면 이게 그 변호사비가 몇 억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민사 성공보수는 합법입니다. 아하. 형사는 성공보수가 불법이에요. 형사는. 네, 그러니까 예. 민사는 이제 그 이겼을 때 10%를 받겠다. 이러면 이게 200억도 있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사는 이룰 수 있는데 이건 형사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범 사건이잖아. 예. 여기에 100억, 120억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례적이다. 처음 봤다. 그래서 이제 그 예. 검찰에서 예. 혹시 이게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리 많이 맡긴 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태평양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사팀이 있고 지금 이게 재판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이제 그 수사한 검찰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판한 팀이 있는데 검찰팀에서 일했던 그 변호사 하면 이제 그 핸드폰까지 다 압수했죠. 네. 지금은 이제 그 태평양의 형사팀의 우두머리는 김수남입니다. 50억 클럽. 에헤이. 참. 김수남이가 태평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팀 의심을 하는 거죠. 50억 에헤이, 클럽. 이런 참대 정말. 뭐 진짜 끼리끼리 다 해먹으려고 그러네 이것들이. 어? 저도 사건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그분이 드러났는데. 태평양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김만배 그렇게 간 게 아닌가. 그래 좋아요. 이 김만배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최우양이하고 뭐 시켜가지고서 이한성이를 시켜가지고서 자기 범죄 수익 은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감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지시를 하지? 했더니 이게 변호사가 중간에서 말심부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변호사도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제 애매한 게 그런 걸 이제 집사 변호사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 있었잖아요. 네. 그 변호사들이 매일 가서 결제 서류에 결제를 받아옵니다. 그래요. 예. 기업 경영을 한다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그 시간당으로 변호사 받으니까 이런 걸 이게 일을 도와주는 걸 집사 변호사를 하는데 예. 요즘은 이제 그걸 딱 처벌하기 규정이 애매하잖아요. 법률 상담을 했는지 어떤지. 근데 만약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예. 돈을 숨기라거나 이런 게 확실하게 드러나면 변호사도 처벌되는데 문제는 게 변호사 접견은 녹음이 안 돼요. 그렇지. 녹음이. 예. 일반 접견은 녹음되고. 그러니까 밝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만약에 그 이를테면 최태원 회장 경우에는 그냥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 기업 경영과 관련된 심부름이니까 뭐 그 자체가 좀 빈축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범죄 행위잖아. 예. 범죄로 벌은 돈을 은닉하는 또 다른 범죄를 감옥 안에서 저지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범죄를 도와주는 거잖아, 변호사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범죄에 가담한 그 혐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거죠. 당연하죠. 그게 확인만 된다면. 그렇죠. 바로 이제 물증만 놓으면. 예.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핸드폰도 압수하고 법무법인도 이제 그 압수하는 거죠. 네. 그런 자료만 놓는다면 음흠. 당연히 그런 이제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들과의 동거래인데 한겨레 편집국 부국장 이거 한겨레에서 서열 2위인데. 제가 이제 그 뭐 이름을 요즘 이게 블로그는 이미 까진 데도 많기 때문에 예. 유튜브에서는 이제 까도 됩니다. 예. 어제 제가 종편에서는 아직 이름을 안 밝히지만 네. 제가 이 사람에게 칼럼 한 10개 읽고 왔어요 아침에. 그래요? 석진환 석 돌석자 할 때 진 네. 환. 예. 이 사람에게 그 돈을 현재까지 6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만배가 자기 3억은 빼고 아하. 남욱이나 정려가 내야 3억씩 내. 이렇게 6억 받았다는 건데 이 석진한 칼럼을 보니까 진짜게 이게 그 한겨레가 아니고요. 저는 한겨레가 아니고 한걸레. 한걸레라 봅니다. 이 신문이 김의겸이 같은 아들 논이 김의겸이 같은 자가 배출된 게 한걸레 아닙니까? 예.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어허. 아니 돈 6억에서 9억을 받고 기사를 갖다가 이게 팔면 이게 기사입니까?
이 석진환 이게 기자냐고요. 이자가 뭐라 했냐면 2억은 갚았대. 사건 터지니까 어허. 돈이 2억밖에 없었는가 봐. 막 터지면 다 갚잖아. 어허. 땡볕을 내서라도 네. 2억을 갚는데 나머지는 언제 갚기로 했냐. 김만배가 출소하면 갚기로 했대. 어허. 김만배가 무기징역 받을 텐데 김만배가 징역 30년 받으면 출소하면 갚겠다면 안 갚겠다는 말이지. 아니 저는 야 차용증도 없이 제가 가장 웃기는 게 김만배가 출소하면 갚기로 했다. 김만배가 징역 몇 년 오겠냐고요. 배임이 몇천억인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안 갚겠다는 게 낫지. 야 석진은 진짜 이게 한글래 심각한 이게 문제죠. 근데 이게 차용증이 없이 지금 9억인지 6억인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뭐 6억만 밝혀지 김만배 건 아직 예. 지가 그러니까요. 예. 알겠어요. 근데 그 김만배한테 9억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만배가 남욱이하고 정량회의 불러서 야 3억씩 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는 안 내고 둘이한테만 3억을 내라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뭐 김만배라면 그럴 수도 있고 냈을 수도 있고 김만배가 항상 이게 비용 드는 거는 너가 내라. 이래가 이게 정량회가 폭로한 거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예, 뭐 50억이 아, 필요하니까 그런데 클럽에. 남욱이나 정량하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수표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추적이 됐죠. 뭐 자기가 볼 때는 이게 그 김만배한테 주는 거니까 아. 김만배가 알아서 뭐 빌려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준 거고요. 이게 범죄가 뭐가 되느냐면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기자가 돈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김영란법이죠. 일반적으로는 예. 기자들도 이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요. 예. 공무원처럼. 예. 그래서 이제 머니투데이 홍성근이라고 있잖아요. 회장, 머니투데이 회장. 이 자가게 50억을 받았는데 사고 터지니까 부랴부랴 갚았는데 50억만 갚은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이자가 김영란법으로 기소가 돼버리잖아요. 홍성근이가 그 이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근데 문제는 돈을 받고 어. 기사를 갖다가 그쪽에 유리하게 기사를 써준다. 아. 이러면 이거는 김영란법이 아니고 배임 수재죄가 돼요. 형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하. 배임죄가 대가성이 있는 거다. 기자도 이게 언론사의 직원으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잖아. 아하. 근데 기사를 갖다가 편파적으로 저쪽에 청부 기사를 써줬다. 그리고 이게 돈을 받으면 배임 수재. 이거 아하. 징역 5년 야 엄청나게 커지는 네. 이렇게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그 한겨레도 그렇고 또 이 다른 중앙일보도 보면 칼럼이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 걸고 쓴 칼럼이 뭐 대선판은 대장동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칼럼이라든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은 시점과 칼럼이 나온 시점과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중앙일보 선배를 저하고 워낙 친해서 예. 제가 이제 이 방송 전에 이게 좀 입장이라도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니 예.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방송 도중에 전화 왔는데 예. 제가 뭐 방송 중이라가 어허, 예. 지금 이게 중앙일보 선배가 전화가 왔는데 뭐 이분은 이게 그 자기가 먼저 8천을 빌려주고 어허. 이자회가 9천 받았다고. 근데 근데 김만배가 그때부터 이게 배당금이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예. 아니 김만배가 8천을 빌려간다 음. 기자한테 음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김만배가 법조 출입을 했잖아요. 예.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형 아우 뭐 대개 기자들끼리는 회사가 달라도 그 입사 연도나 나이 따져서 선배 후배가 바로 되잖아요. 예. 아, 심지어 저같이 기자도 아닌 사람한테도 이 기자들이 고선배 하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김만배가 대장동으로 대박 터뜨렸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이 시점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정도는 기자들이라면 다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게 숨을 게 아니고 떳떳하게 밝혀야지만 떳떳하다면 예. 따라서 이러면 이제 중앙일보 기자는 예. 제가 워낙 친해서 이름 안 밝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한국일보 예. 이렇게 있고요. 예. 무엇보다 이게 또 채널A 그 팀장도 저하고 친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점심을 주로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 저 취재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참 이게 그 채널A 이런. 그 법조 팀장 했던 여성분은 예. 이게 그 명품을 신발 있잖아. 어허. 한 백몇십만 하겠죠. 명품 신발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입장이 곤란해. 옛날에 이동재 사건 때문에도 곤란해가지고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예. 그덕에 제가 뭐 친해서 또 액수가 적으니까 이름 안 밝히고 하여튼 이 한겨레 신문의 석진환 이게 워낙 금액이 크고 말이 안 되니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이 김만배가 기자들 관리한답시고 뭐
이 골프 치러 다니면서 뭐 현금으로 뭐 돈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뭐 골프를 치고 뭐 그랬다는 보도도 나와 있던데 이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거 해당 100만 원만 넣으면 어. 김영란법이죠. 1년에 연간 300만 원 넘거나 아하. 한 번에 100만 원 넣으면 김영란법으로 이게 처벌됩니다. 아하. 그게 기소가 된 게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사람들 가짜 수산업자한테 쏘고잖아. 아하. 차량 같은 거 받았죠. 예, 예. 이런 게 이거 다 김영란법으로 기자들도 100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이 골프장 또 피도 있잖아. 또 이게 그것만 있어요. 끝나면 이게 또 저녁에 저녁 먹고 술 한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몇백만 원 금방 나옵니다. 네. 게임비 100만 원 먼저 주고 시작하고 따라서 이제 그 김만배 입에 달려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 참 저도 한 40년 언론 활동을 했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지금 변호사이지만 사실은 뭐 언론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자들 이렇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거 참 보기 딱하고 참 그래요. 지금 이게 이 기자만 된 게 아니고 네. KBS 기자 있잖아요. 예. KBS 기자는 이제 그때 중앙지검의 3차장 하던 신성식 신성식이 신성식이하고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있잖아. 녹취록에 전혀 없는 걸 한동훈이가 뭐 유시민 조사하고 동료를 했다. 이렇게 허위 보도를 해가지고 네.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신성식 검사장하고 그다음에 KBS 기자가 그저께 기소가 됐어요. 또 이제 그 MBC 기자 있잖아요. 예. 이기종 뭐 있잖아요. 이 자기 썰리프 난동 부린 자 있잖아. MBC에서 상 받고 이런 게 그 쓰레기보다 못한 기자가 많아요. 그래서는 이런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 남자 정자 있잖아요. 예. 정액 남자 정자하고 그다음에 기자하고 공통점이 뭐냐? 이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수억 마리 중에 하나 인간 된다고. 수억 마리 중에 하나게 인간 된다. 기자하고 정자의 공통점이 진짜 수억 마리가 있잖아. 정액도. 그중에 하나 인간 되잖아. 이게 이런 우스갯소리 정말 이게 저는 반성해야 된다. 예.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나 이런. 예, 김건광님 실버아미가 들어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기자가 연루돼 있는 것 같은데 청담동 술자리 이제 다 밝혀졌습니까? 다 바뀌어졌어요. 아, 저는 이제 이게 그 최하씨 이것도 기자 뭐가 연루돼 있죠. 기자 예. 그걸 이게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자라고도 아무나게 이름 붙인다고 기자 하긴 그렇고요. 예.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저는 이세창 씨가 좀 문제가 많다 봐요. 아무리 이게 우리 우파지만 이세창 씨 있잖아요. 이 자각에 처음부터 진실을 털어놨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어디 그때 뭐 어디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핸드폰 거짓말하고 핸드폰까지 뭐 했잖아. 예. 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참내 좀. 이게 이제 진실은 뭐냐? 예. 진실은 이제 청담동에서 12시까지 술 먹은 거는 맞아요. 이세창이. 예, 그 예. 바도 있고 그 음악도 연주하고 청담동에서 이제 그 술을 먹고 나간 거죠. 12시에. 그다음부터 이게 3시까지 2시 50분까지 동선을 이제 그걸 검찰이 계속 추적을 했던 거죠. 해보니까 이세창 씨가 이제 그 2km 떨어진 역삼동. 역삼동으로 이세창 씨가 가고 그다음에 그 최하 씨 있잖아요. 예. 첼리스트. 그 온 거죠. 둘이 쓰기 역삼동 모처에서 둘이 있다가 2시 50분에 나온 거죠. 아하. 그리고 이게 최하 씨는 용인으로 제 집으로 용인으로 가면서 예. 2시 50분에 나와가 용인 가면서 차 안에서 이게 동그라만데 제보자 있잖아. 네네. 동그라만데 이게 전화인 거죠. 이런. 나 여기 윤석열 한동훈 막 노래 부르고 술 먹는데 내가 나갈 수가 있냐 경호원이 막아서. 아니 이세창이하고 둘이 있었는데 언론에는 역삼동 모처에 있었다고 돼 있잖아. 제가 보기엔 모처가 아니고 모텔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둘이서 그게 뭐 하느냐 말이에요. 둘이서 역삼동에서 저는 모처가 아니고 모텔인지 확인 안 해봤지만 지금 이게 검찰은 그래 보고 있죠. 그 첼론지 뭔지 아는 사람은 뭐 그렇게 얼떨결에 이제 그 거짓말을 했다 치고 이제 그게 이제 뭐 무슨 공개가 돼가지고 정말 사건이 일파만파 됐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빨리 사실관계를 밝혔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근데 이번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예. 이게 이제 그 서초 경찰서에 거의 한 20명이 붙어 있더라고 경찰이. 어허. 왜냐하면 대통령이 연루된 문제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적을 했죠. 음. 차량 블랙박스하고 음흠. 그다음에 그 핸드폰의 위치를 이렇게 추적하니까 예. 결국에 나오는 게 CCTV에 찍혀버렸잖아 둘이. 아, CCTV. 그래요? CCTV. 그다음에 그 블랙박스가 차량 다 넣어버렸잖아요. 허허, 핸드폰 참이네. 위치 추적하고. 이게 과학 수사입니다. 요즘 이게 어떻게 그 숨깁니까? 요즘 여기 CCTV가 넣고 그다음에 차량 블랙박스가 넣고 그다음에 핸드폰의 위치지 넣었잖아요. 이제 좌파들이 이것까지도 또 가짜다. 지금 이게 여론조사 보면 70%가 예. 좌파들의 70%가 윤 대통령이 술자리 갔을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도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게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흠. 자기 확정 편향 있잖아. 네. 근데 이런 증거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게 좌파들이 또 대통령이 갔을 것이다.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음흠. 제가 보기에 명백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게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핸드폰의 그 위치 추적까지 공개를 하면서 자기는 뭐 몇 시에는 저 뭐 또 강서구 쪽에 있었고 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 완전히 그런 조작한 거예요? 그건 모르죠. 이게 그 핸드폰이 뭐 2개인지 그런 사람 핸드폰 2-3개 들고 다니잖아요. 하나인데 저는 핸드폰이 2개 들는 사람 많거든요. 보통 발 넓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 그렇잖아요. 예. 뭐 아마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고 예. 더 이게 그 황당한 게 네. 그 12시까지 저녁 먹는 자리 있잖아요. 음. 거기에 이성권이라고 있잖아요. 부산시 경제부시장 했던 아. 이성권. 음. 이 사람들에게 이세창이하고 그때 저녁에 밥 먹다 아. 이렇게 더 탐사가 폭로한 거예요. 윤의 남자 이세창. 아니 이세창이가 무슨 윤석열의 남자입니까? 윤의 남자 이세창 하면서 이성권 부시장과 그날 저녁을 먹다. 하고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성권 부시장이 예. 이게 7월 19일이에요. 근데 이성권 부시장이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를 갔어. 아하.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를 가 있는데 어떻게 저녁을 먹어요? 아니 근데 사과 방송을 안 해. 그래서 1억 지금 이게 부산 법원에 예. 1억 손해배상하고 그다음에 정정보도 청구 이성권 부시장도 재판이 더 탐사 들어간 거예요. 그 국회의원 했던 이성권. 예. 아니 갑자기 이성권 이름이 왜 나와 거기서? 그게 더 탐사가 보도를 했어요. 윤의 남자 이세창과 이성권도 그 저녁 자리에 있었다. 벨기에 있는 사람을 근데 사과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더 탐사가 뭐 동명이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탐사가 예. 그럼 사과를 해야죠. 예. 그리고 이게 저는 슈퍼챗으로 예. 저 방송 보도할 때 1등 했다도 7천만 원 한 달에 어디요? 슈퍼챗으로 더 탐사가 슈퍼챗 고달에 1등을 했대. 슈퍼챗 7천만 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한동훈 장관이 10억 손해배상 들어갔잖아요. 아하. 10억. 그다음에 이성권 부시장도 1억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슈퍼챗이든 뭐 돈 번 거 있잖아. 더 탐사. 네. 이걸 이렇게 철저하게 환수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더 참사라고 예, 그렇습니다. 불러달라네. 보통 그런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종결합시다. 그런데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사실 그 뭐 첼리스트가 어쩌고 뭐 이세창이 어떻고 하고 뭐 이거보다도 어쨌든 이거를 정치 이슈화한 것은 김의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시중에 있는 그런저런 뭐 허접한 얘기라면 우리가 이걸 다룰 이유도 없잖아요. 예. 이 김의겸이가 국감장에서 한동훈을 상대로 밀어붙여서 한동훈이 다 걸겠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정치 이슈화가 돼서 이걸 우리가 다루게 된 건데 그럼 김의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저는 면책 특권하고 이게 무관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김의겸이는 처음부터요. 이게 허위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처음 나올 때요. 예. 제가 이제 그 최하 씨를 술자리에서 몇 번 봤더라고. 제 선배가 핸드폰 번호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기사를 다 알려줬는데 네. 그 가게를 제가 갔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그 두 집단은 절대 안 믿었거든요. 하나가 이제 그 법조인. 왜 법조인들은 김현장이 30명 해식 안 한다는 거 알거든요. 예. 30명 해식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 전부 이게 합동사무소 다 별개인데. 다 각각인데. 예, 각각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와대에 근무해본 또는 청와대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야 대통령이 갑자기 불쑥 들어가지고
술 먹고 노래를 부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경호나 모든 면에서.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김의겸이가 대변인까지 청와된 자가 이게 몰랐다?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근데 이게 면책 특권이 있으니 네. 근데 이게 일단 완전히 허위라도 폭로하자. 그러면 이게 70%가 믿잖아. 70%가. 예. 그래서 김의겸이 후원금도 꽉 차버렸어. 후원금이. 김의겸도. 김의겸도 후원금이 꽉 찼잖아요. 이 70%가 믿으니. 이 가짜 뉴스 터트려 가지고 더 탐사하고 김의겸이가 돈 벌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김의겸이가 자기 지지층만 보고 돈도 벌고 자기가 그 지지층한테는 떨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저는 허위 알면서 폭로했잖아. 이런 경우는 이게 판례가 면책 특권이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있고 또 그걸 떠나서도 더 탐사하고 지금 협업을 했잖아. 이 말은 이제 더 탐사하고 공모를 해서 밖에서 국회 밖에서도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김의겸도 민형사 책임은 지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댓글에는 김행장은 왜 가만히 있나요? 이랬어요. 명예훼손된 거 아니에요? 김현장이나 실체가 없다니까. 김현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호사예요. 아니. 이름이 운현 합동법률사무소예요. 아하. 김현장 이름으로 소송을 못해요. 아, 김현장이라는 그렇구나. 이름뿐이지. 그게 운현 합동법률사무소입니다. 아하. 편의상 우리가 김현장이라 하지. 그러니까 명예훼손 당할 주체가 없어요. 법인도 없고. 누가 합니까? 그 30명이 이름도 없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아느냐고. 이 소송아이가 아니 김현장 이름으로 원고가 될 수가 쉽지 없어요. 않다. 알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고성국의 판에서도 이 전대 초반이 너무 어지럽다. 이거 그야말로 축제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당의 중진 원로 들이 이 전당대회를 축제장으로 만들기 위한 이 플러스 정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정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전대. 저도 상당히 그 걱정이 되는 게 많아요. 예. 전대라는 거는 이제 그 축제나 화합의 장. 그리고 이제 그 대동단결에서 더 단단해지고 네. 그다음에 더 외연이 확장되는 네. 이 말은 더 단단해지고 커지는 당이 네. 이런 게 그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계속 분열되면서 축소지향적인 오히려 더 외연이 축소가 되는 예. 오히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네. 이런 이제 마이너스 전대를 하고 있어요. 네. 플러스 전대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그거는 걱정이 되고요. 여기에 저는 가장 책임자가 누구냐? 예. 바로 이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제 저는 물을 흐린다. 이게 저는 장제원으로 봅니다. 장제원. 예. 이자는요. 옛날에 그 이재명이는 검사를 사칭했죠. 이번에 조사받잖아. 검사 사칭. 예. 근데 이 장제원 이자는 경찰을 사칭하고 있어. 교통경찰. 자기가 교통경찰이라. 자기가 교통정리를 하겠대. 경찰 자격 사칭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자격 사칭이에요. 이재명이는 검사 사칭, 장제원은 예. 경찰, 교통경찰. 아니 누가 장제원 보고 교통정리 하라 했습니까? 자기가 가가 청년 최고는 야 장해찬이 해. 그래갖고 이게 자기 보좌관은 출마시키고 어허. 장해찬이 해. 그다음에 어디 최고는 네가 해. 어디 대표는 김경현 너 해. 이런 식으로 이게 윤심팔이하면서 윤심을 참칭한다 봐요. 그러면서 이게 교통정리를 하겠다. 네.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게 공무원 자기 사칭 아니냐. 이렇게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조선, 그다음에 유튜브 하나 전부 이게 제가 자기 사칭으로 장제원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자가 이게 일어탁수 어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허. 완전히 물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선 제가 우리 댓글창에 올라오신 글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계속 듣겠습니다. 네. 아까 이명희님이 안철수를 왜 안 부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길게 쓰셨는데 지금 한참 전이라 안 부르는 게 아니고요. 뭐 저희가 부른다고 오고 그럽니까? 저희가 안철수 후보에게 고성국 TV에 나와 달라는 그 초청을 했어요. 네, 그쪽 그 캠프를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일정을 조정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정 중입니다. 김기현 쪽에서도 출연하겠다는 의사가 와서 지금 일정 조율 중입니다. 원래는 다음 달 목요일 12일 날 다음 주 12일 날 출연이 확정이 됐다가 김기현 후보 측의 사정으로 지금 18일 날로 지금 늦춰질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조경태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도 다 당권 주자들이잖아요. 네. 공식 출마 선언도 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다음 주 수요일 11일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이 차례차례 출연합니다. 지금 제가 유일하게 그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에 유일하게 출연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민. 아닙니다. 나경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경원은 결심이 안 섰다고 하니까 출연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청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미 가장 먼저 출연하고 싶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출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유승민은 아직 저는 뭐 감히 출마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만 유승민의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하고 출연하겠다 그래도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저 간첩들하고 놀기 싫어요. 배신자들하고 왜 놉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우리가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고성국 TV에 출연할지 여부를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것 같고 출연할 의사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일정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후보들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저희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이고 자유우파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창립됐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어요. 무슨 특정 정치인 똘마니 되는 그런 유튜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다시 이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장제원이 전당대회 초반에 판을 흐리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저도 이게 다들 참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권성동 사태가 있으니까 곧바로 그러면 이제는 장제원, 김기현, 김장연대가 힘을 받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김기현 쪽에서는 막 표정 관리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거 아니다.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모르냐. 권성동이 후보 사퇴한 그 후보 사퇴의 변을 가만히 봐라. 이게 윤핵관이 당권을 잡거나 뭔가 그 핵심으로 진입을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사퇴한 것 아니냐. 그러면 장제원도 똑같이 이 권성동과 함께 이 윤핵관의 쌍두마차로 그동안 이 국민들한테 알려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왔는데 권성동이 그만뒀으면 장제원한테도 당연히 후퇴가 불가피해진다. 권성동의 사퇴는 장제원의 후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장제원이 산다. 저 그렇게 논평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100% 공감하고요. 네. 저는 이 권성동이 뭐 사태가 윤 대통령이 교통정리 차원에서 윤심 때문에 그 사퇴한 게 아니고요. 권성동을 사퇴시킨 거는 민심입니다. 결국에 여론에서 권성동이가 2, 3%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낙마한 거죠. 당신과 민심이 사퇴시킨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게 윤심은 무심히로 보기 때문에 작동한 건 아니다. 이래 보고. 자, 그다음에 이 권성동 사태의 가장 저는 피해자가 장제원, 김기현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타겟이 저도 이게 권성동 먼저 까고 그다음에 장제원 비판하지만 지금 이게 모든 비판의 십자포화는 장제원한테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김장연대 이게 저는 김기현이는 아주 이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오히려 장제원하고 손잡으면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박사님처럼 이렇게 저 유튜브 정론 방송이 아니고 이렇게 패널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뭐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김장연대로 이게 총선 필패입니다. 음. 김기현으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예. 최소한 이게 당 대표 정도 되려면 나름대로 이게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김기현은 한 번도 이게 자기 스스로 발광해가지고 빛을 발해서 이게 이름이 뜬 적이 없고 네. 전부 이게 반사체로 네. 누구 때문에 알려지고 누구 때문에 알려지고 이게 김기현입니다. 자, 김기현이 송철호 사건 터지기 전에 누군지 알았습니까? 송철호 사건이 워낙 유명하니까 피해자로 예. 김기현이 나온 거죠. 예. 송철호의 반사체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의 반사체였어요. 이준석이만 기억나지. 그때 투톱인데 김기현이 한 게 뭐 기억납니까? 이준석이만 비호하고 다녔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는 장제원의 반사체입니다. 결국 김기현은 송철호의 반사체, 이준석의 반사체, 장제원의 반사체지 김기현이 당신이 내세울 수 있는 뭔가 이게 무기, 당신이 발할 수 있는 빛이 뭐냐? 네. 당신의 그게 뭐냐?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원래 여론조사 2, 3%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무리하게 장제원이 들어가고 뭐 이게 윤심이 어떠고 저쩌고 해가지고 조금 이게 지지를 끌어올려서 이랬다면 이게 그 부작용은 엄청난 겁니다. 네. 저는 이게 후유증이나 네. 따라서 이게 그 총선에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 지도부를 새로 지금 정비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전대를 하는 그리고 새 지도부를 뽑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거. 또 하나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총선에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그동안의 초기 전대 과정을 쭉 보면서 아주 제가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이 한 두어 군데 있었습니다. 그 우선 수도권 출마론, 뭐 저는 당 대표가 수도권에 꼭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도권에 기반을 둔 윤상현, 안철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당 대표가 수도권에서 정말 최전선에서 싸워야 총선 승리 가져올 수 있다. 당장 수도권 민심이라도 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윤상현과 안철수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김기현 쪽에서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데 반박하는 방식이 아주 치졸했어요. 뭐냐면 갑자기 황교안을 끌어들여서 예? 황교안 봐라 잘 됐냐 이런 식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도대체 2020년에 종로에 황교안을 잡아들여 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황교안을 다시 끌어들여다가 다시 두 번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공방은 정말 치졸하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요. 네. 저도 이제 그 지금 이제 김장 연대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게 둘 다 영남권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총선이 결국은 승패는 수도권이 맞아요. 거기 뭐 영남 대표가 수도권에 놓을 필요는 없지만 네.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최소한 이게 표를 좀 얻을 수 있는 네. 이런 게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네. 대표가. 근데 저도 김기현 대표도 봤어요. 네. 수도권에 당신 인지도가 없는데 어떡할 거냐 네. 했더니 아니 내 보고 찍냐 윤석열 보고 찍지. 윤석열 보고 찍지. 아니, 뭐. 지금 이 논리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당대표가 완전히 뭐 핫바지도 아니고 청와대 출장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케미는 맞아야 돼요. 예. 그렇지만 이게 모든 걸 윤석열 뜨는 김에 당대표를 왜 합니까? 본인이 수도권에서 내가 김기현 이름 석자로 승리 이끌겠다. 네. 이 비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문제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 결선투표 가잖아요. 예. 그는 저는 김장연대로는 희망이 없고 네. 제가 이제 결성에 가면 각자 싸우다가 저는 이제 오히려 이게 나안윤 수도권 연대가 좋다 봐요. 아하. 나안윤 바로 서울의 나경원 그다음에 경기도의 안철수 예. 그다음에 인천의 윤상현 아하. 이게 나안윤 그러네. 수도권 연대 이 세 명이 결선에서 뭉치면 예. 김장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가 이기면 이게 저는 영남권은 우리가 이게 어차피 압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수도권까지 압승하면 총선 압승하는 거거든요. 네. 수도권에 세 명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의 나경원, 경기의 안철수, 그다음에 인천의 윤상현. 예선에서는 열심히 싸우라 이거지. 그리고 이게 본선에서 결선 투표에 하나가 되면 예. 이러면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도 성공하고 총선도 이긴다 봅니다. 그 제가 이 전대 상황을 좀 걱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배현진 그 당협에 갔는데 어떻게 안철수, 나경원 두 당권 주자가 온 거 아닙니까? 뭐 아직 최종 결심은 안 해서 저는 부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각 당협 행사에 다 다니잖아요. 어떻게 마이크를 안 줍니까? 거기에다가 김정재 재선 의원에 불과한 그것도 포항에서 공천받아서 그냥 된 이 사람이 나경원한테 뭐 정치는 길게 봐야 돼. 이런 얘기 할 주제입니까 이게? 예? 아니 또 장해찬이가 뭐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뭐 나경원은 지금 맡은 직분에 충실해서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얼마 전까지 한동훈 차출해야 된다. 권영세 차출론, 원희룡 차출론 나왔던 건 그건 뭡니까 그러면? 아니 정말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될 장관은 차출을 하면 괜찮고 무슨 비상임 그 부위원장은 차출하면 안 되고 아니 그건 논리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최소한 정치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좌파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잔치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될 전대에서 하는 거라면 그래도 정치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면 좀 지켜야 될 금도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저 망둥이처럼 뛰어다니면서 땅을 완전히 흐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사람이 다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그래 저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 제가 장제원한테 사실은 요구하고 있어요. 이 판 어지러운 판을 조기에 다시 잔치판으로 정리하는 역할도 장제원이 제일 잘할 수 있지 않냐. 장제원이 제일 잘할 수 있지 않냐. 그다음에 당 중진, 당 원로들은 도대체 뭐 하냐. 계속 두고만 보고 있을 거냐. 전대 선대위원회 위원장 유흥수 고문이 지금 앉았잖냐.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저 주의를 주든지. 예? 최소한 저 당권 주자들 모아 가지고서 좀 플러스 정치하자 마이너스 하지 말자라고 다짐이라도 받든지 그런 게 선거 관리지. 당일날 이렇게 개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선거 관리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배현진 있잖아요. 예. 정말 이게 좀 좋게 제가 방송에 칭찬도 많이 주는데 네. 정말 이게 그 치졸한 행동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완전히 김견한담에게 특강 마이크 주고 근데 같은 주자인데 안철수나 네. 나경원에게 그 마이크도 안 준다? 이 초선 어린 벤지가 이게 이렇게 정치 배워서 이게 큰 정치인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치졸합니까? 그 다음에 저는 또 청와대에 안상훈이라고 있습니다. 예. 안상훈. 뭐 사회수석. 사회수석. 네. 이자도 이게 문제예요. 아니, 나경원을 저출산 고령화 뭐 이게 부위원장을 시키나면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안 중에 검토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 예. 이런 게 헝가리에서는 예를 들어 애를 낳으니까 대출금도 좀 감액해 주더라. 예. 이런 것도 이게 저는 찬성하고 안 하고 떠나서 예.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확정도 안 된 걸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정부하고 이게 틀린다? 이거는 이게 이미 윤심이 나경을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하는 건지 네. 저는 이게 청와대 수석이 이렇게 공개 반박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래놓고 이게 부위원장 자리를 열심히 하나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은 거는 온갖 이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게 헛소문들, 야, 저 사람은 장관 한 자리만 탐이나고 장관만 주면 안 놓을 사람이다. 네. 근데 문제는 장관 주려고 했더니 뭐 건물이 어쩌고 저쩌고 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이게 헛소문들을 엄청나게 퍼뜨립니다. 이 후유증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뭐 저는 이게 그래도 당심이 압도적으로 이게 나경원 1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당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모욕 주고 폄하하고 이래가 이게 억지로 주저앉혔다. 이래가 이게 과연 축제 되겠냐 말이에요. 이걸 지적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게 나경원 의원한테도 저게 한 말씀 고언을 드리면 예. 이제 더 이상 자구우면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이게 갈짓자 행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벌써 이게 권력 의지가 없다, 눈치 본다, 강단이 없다 이런 게 비판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당원들이 또 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제가 보기에 나경원 의원은요 사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불출마하면 죽습니다. 이미 나경원 끝나요. 정치인 나경원은 불출마하면 끝납니다.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마했는데 떨어지도 끝납니다. 어차피 져요. 죽어요. 나경원이 사는 길은
강하게 출마해서 승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충무공처럼 나경원에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죽기로 사적생 죽기로 이게 출마해서 반드시 이기라.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나머지 길을 다 죽는다. 이렇게 고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이 오늘 하루 종일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뭐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다 적어도 좌파가 분탕치러 온 악성 댓글이 아니라면 저하고 생각이 다르든 같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경청하겠어요. 아까 댓글 중에는 다음 주에 나경원 지지율 왕창 떨어질 거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런 예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정치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동정표가 모여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좀 개파 정치로부터 좀 벗어나자. 이번에야말로 누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갈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의 대표다. 당당하게 경쟁하자. 미래를 갖고 경쟁하자. 총선 필승 전략을 갖고 경쟁하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건가를 가지고 좀 경쟁을 하자. 더 이상 마이너스, 네거티브, 흑색 선전 이런 거 이거 좌파들이나 하는 짓 우리까지 그것에 매몰됐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는데 이미 선대위가 꾸려졌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졌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원로와 중진들이 워 좀 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 야 우리가 지금 축제로 가야지 무슨 짓들이냐. 좀 자제시킬 사람 자제시키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이 상황에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마무리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이제 저는 유승민이는 못 놓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나와도 컷오프 당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오신환 지금 서울시 부시장이죠. 그 덕에 유승민이 떠났고요. 옛날 핵심들이. 그래요? 그다음에 이수희도 지금 강동구청장으로 떠났고요. 네. 그다음에 하태경이나 김웅도 참 이게 말리는가 봐요. 지금 이게 유승민은 야 우리 딸이 나가지 말아더라. 딸 이름 되면 하는데 이게 저는 유승민이가 못 나오거나 나오도 이게 컷오프 된다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유승민 빼고는 다 친윤 아닙니까? 아니 안철수도 친윤이고 나경원도 친윤이고 윤상현도 이게 친윤입니다. 술도 뭐 친윤 아닙니까? 여기서 이게 또 뭐 교통정리 친윤이 어쩌고 저쩌고 더 이상 이게 싸우지 말고 자유롭게 누구나 경쟁을 하게 해서 그럼 이게 당원의 가장 지지를 받는 분 이분을 이게 우리가 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게 인위적으로 막 누구를 자꾸 여론조사 높은 사람을 주저앉히고 해서 억지로 대표 만들어봤자 저는 이게 오히려 외인이 축소된다. 더 마이너스 경선이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유승민 빼고 다 친윤이다. 다 이게 같은 한편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립니다. 그래요. 서정학 변호사와 함께한 법보다 주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